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줘 TV의 엄태버입니다. 오늘 방송은 가까이 하면 진짜 독이 되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내가 손해를 봐서 이익이 되는 사람이며, 둘째로는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손해를 봐서 이익이 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 잘난 척하던 친구가요,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나도 모르게 쌤통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벌의 실수가 나에게는 묘한 느낌의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신미는요, 왜 생기는 걸까요? 쌤통 신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처음에는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괜히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극명하게 쌤통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저는 모 야구단의 광팬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상대편 투수나 야수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특히 9회 말 2아웃 3볼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는요, 머리털이 솟구칠 정도로 상대방의 투수가 폭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은요, 2등하는 학생이 가장 무서운 적이고, 2등하는 학생은요, 1등하는 학생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시험 때가 돼서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자기가 1등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적은요,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적은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으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나와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서 이익이 된 사람이 있다면요, 조심하고 적절히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은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파리는요, 호랑이나 사자를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랑이와 사자는요, 아예 파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호랑이는 호랑이가 경쟁 상대이며 사자는 사자가 경쟁 상대입니다. 이들은 먹이의 종류라든지 살아가는 영역, 짝짓기 등 모든 것이 경쟁 상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는 같은 규모의 대형마트이지 구멍가게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 규모의 동일 업종이 바로
경쟁 상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요, 과장의 경쟁 상대는 바로 과장입니다. 팀장의 경쟁 상대는 팀장입니다. 부장의 경쟁 상대는 부장입니다. 이들은 승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이든 악의를 가진 경쟁이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경제학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경쟁은 더욱 심해집니다. 승진해서 갈 자리는 적은데 승진 대상자가 많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앞두고 수많은 경쟁을 했습니다. 특히 직급이 높아질수록 승진 자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직급의 동료가 승진을 앞두고 돌연 안면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동안 나는 허물없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승진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는요, 그동안의 인간관계는 별 중요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 승진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직장 동료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경쟁 상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적당히 속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속마음을 모두 보여주면요,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오히려 나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세력이 비슷한 사람에게는요, 어느 정도 나의 속마음을 감추고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동일 규모의 동일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는 같은 규모의 대형마트의 사장이지 구멍가게의 사장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 영웅 호골 건피 효후 여성 필요 흑여 메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영웅 호골들은요, 얼굴은 성벽만큼 두껍고 속은 석탄처럼 검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얼굴에 절판을 깔아서 마음을 상대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정글의 법칙과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인간관계의 역학관계를 잘 살펴보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